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6일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사례 아직 안 나갔어요. 그쵸? 네. 111 페이지. 네. 중간 정도 되죠? 그는 직원들에게 중간이 됩니다. 네. 그는 직원들에게 해빙 정신을 전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본인이 1년 정도 해 보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면서 직원들한테 많이 알리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돈 버는 것을 보여주자며 연구원들을 독려하는 것이다. 얼마 후 그는 특허를 출원했고 개발한 기술을 담보로 100만 달러의 투자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도 커다란 행운은 계속 찾아왔다. 계속 감사하고 있음을 느끼고 하니까 계속 행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얄티를 받고 기술이 수출되면서 회사의 매출도 수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부자가 된 사업가는 섬과 말 목장을 사들였고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도 나눠주었다. 자신이 꿈꾸던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 이서유님 구루의 이야기를 말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해요? 믿었던 거예요. 믿으면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 실천을 해서 하니까 본인이 꿈꿨던 게 특별 보너스도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실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참 뭔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들어도요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믿은 거예요. 믿어서 꿈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믿게끔 좋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안 믿어. 왜 안 믿을까? 내 생각하고 달라서 내 신념하고 뭔가 이게 안 맞아. 얘기를 해 주시면 받아들여서 이거를 쫙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내 신념대로 해서 이게 안 들어. 그런데도요 저는 야 이게 참 저는 저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안 믿어. 그런데도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 아니 우리 같으면 "아이씨 얘기해 줬는데도 안 믿고 난리고." 하면서 있잖아. "에이씨." 하면서 치아락하면서 이럴 텐데 아니 선생님을 몰라요. 저희 선생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숙향님 모르시죠? 저희 선생님. 네. 모르실까요? 모르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다가도 사실 자식도 그렇거든요. 하다가 승질이 막 오는 거야. "정리해라. 일찍 일어나라." 막 하다 보면은 어때요? 성질이 확 올라오거든요 안 하면. 그러다 성질이 확 그러다 돌아서서 어때요? 아휴 그래도 그 새끼라서 또 있잖아요 또. 또 봐 줘야 되고 끌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성질이 한번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지금 해." 있잖아요. 답답함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답답해서 화내는 정도의 그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야. '저게 조건 없는 사랑 아닐까.' 그러니까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보다도 더 큰 조건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느껴요. 그걸 느껴지시나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랑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면서 저는 그런 사랑을 처음 봤어요. 조건 없는 그런 사랑. 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그래서 이 믿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믿었잖아요. 믿어서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믿으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요 속에서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나를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 지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 들으면 다 믿는 것 같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우리가 안 믿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제도 새로운 건 아닌데 갖고 있었던 거를 어제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걸 어제 알아차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제 엄마가 나를 거부했다라는 거부라는 단어가 전에는 버려졌고 막 이런 거에만 있었다가 요새 계속 몇 달 동안 느낀 게 있었거든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느끼면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어 보이죠? 두려움이 있어 보여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섬이 아니면 아니래. 그쵸? 없을 것 같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제가 또 없을 것 같잖아요.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서 예전에 했었지만은 뭔가 이게 다른 걸 못하는 것들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달 전부터 제가 정말 17년 동안 이렇게 같은 이 사업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주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름인가 7 월인가 딱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고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몸속을 해독하는 거랑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완전 자기가 어떻게 팔찌를 사고 싶었는데 그 팔찌 사기 직전에 제가 탁 얘기를 해 가지고 먼저 건강에 관련된 걸 하게 되고 그 돈을 안 쓰고 팔찌를 안 쓰고 그래 갖고 딱 타이밍을 딱 땡겨 왔는데 제가 인제 그 뒤에 저의 믿음 체계 때문에 계속 거부가 돼 가지고 반품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선생님한테 정말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해결해야 될 걸 그래서 저도 이상했어요. 왜 다 궁금한 거는 여쭤보는데 '왜 이거를 질문을 안 하지?' 하면서 왔는데 어제 제가 거부라는 단어를 제가 혼자 엄마한테 느낀 거예요. 그거가 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내가 유리 거울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쇼를 하고 내가 드라마를 만들고 내가 영화 제작을 하고 다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은 내가 다 하거든요. 나 혼자 연기를 하고. 그런데 이 거울같이 보이는 게 세상인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해.' 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 거울이에요. 그거를 안다면 세상 사는 그 이치를 제대로 알려면 그 세상 사람이 나의 거울 나의 내면의 에너지가 비춘 거예요. 우리는 이 보여지는 이 형상이 나랑 똑같이 내가 피부 까마면 저 사람이 까마면 그거가 같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고 내 내면의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보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저는 제 여기 가깝게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옆방에 계신 분이. 그분을 보면서 계속 '저거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 있잖아. 내가 나한테 뭔가 느끼는 거부당하는 게 있었을 건데 거기에 뭔가 실마리가 있었을 텐데 힘들어하실 때 감정이 요동칠 때 '그게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제가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해 저분을 보면서 제 신념, 믿음 체계 그거를 건드리는 걸 제가 아는데 알기는 알면서 '그걸 텐데, 그걸 텐데.' 그러면서 내 거라는 걸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어제 인제 딱 알게 됐어요. 알면서 '아 그거였구나.'라는 걸 딱 하니까 그래서 '거부당했다.'라는 걸 딱 아니까 '거부당했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안 믿고 그냥 듣기는 듣는데 안 믿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믿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인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막 계세요. 그쵸?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죠? 행복. 행복한 부자. 부자가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행복하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플러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도 돼야죠.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행복한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내면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어떤 감정들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모든 요소들이 내 내면으로 '왜 그럴까.'를 찾아 들어오면서 '언제 그랬을까.'라는 거를 뒤로 과거를 밟아서 가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모든 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믿는 대로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찾아서 3살 이전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느꼈던, 특히 엄마한테 느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나를 믿어버려요.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경험을 하면서 살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행복하다, 돈이 있다 없다, 고통스럽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답이 3살 이전에 3살 이전에 엄마한테 느꼈었던 사건들, 쇼크들, 거기서 모든 것들을 찾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고요. 제 얘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얘기구나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풍선이 저기 둥둥 떠 있구나. 저건 빨간 풍선이구나. 파란 풍선이구나. 왜 파란 풍선이 만들어졌나. 남의 얘기 듣듯이 들으면 안 되고요. 다 내 것이고 여러분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이전에 사건에서 찾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찾으니까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찾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감정이 실마리가 풀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반짝방도 7월 달부터 해서 100일이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좋아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와,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정말 있잖아요. 저 54살이니까 20살 때 만나서 34년 동안 한 거진 27, 8년을 정말 남편을 좋아하면서 미워하면서, 좋아하면서 미워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에요. 미워하는 게, 막 미워하잖아요. 그럼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점점 해결이 돼요. 그 사건을 찾으니까. 그래서 3살 이전의 사건에 엄마하고 있었던 사건들을 찾으면 지금의 삶이 내가 에너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뭔가 지금 현재의 삶과 엄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 거로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면서 엄마를 진정으로 뭐예요? 용서해야 돼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 엄마랑.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고는 어떻게 해요? 엄마를 용서해야 되고, 그런데 그 엄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해석했던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의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된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순수하게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강의 잘한다고. 정말 잘하고 막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인정받고 싶으면서 진짜요?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 능력, 재능도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고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받고 싶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서윤 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 사업가는 교수 출신인, 대학 교수 출신인 이 사업가는 이 이서윤 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들으면서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되고요. 안 믿어줘도 믿어야 되고요. 내 삶이 바뀌려면, 내 삶이 바뀌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거부당했다라는 느낌은 제 거로 안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거부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신기하게도 예전에 그래도 10년 동안 이뤄 놓은 게 있어요. 뭔가 행동을 했으니까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예전에 했던 행동만큼은 못하고 있는 또 있어요. 위해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 있어요. 시스템적인 거는. 그거는 한 팀들과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달려가지 못하는 제가 있었는데 그 거부당할까 봐. 그게 작동되고 있었는 거를 그것도 찾고 아 저분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나한테 거부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알겠고 그것도 제 거고. 그러면 제가 탁탁탁탁 맺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제가 거부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 전에 3-4달 전에 또 제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17년 동안 제가 했잖아요.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녀 놓고 17 년을 그 어릴 때 그 상처에 제가 잘못 기억된 그 느낌 때문에 17년 동안 그렇게 제가 했잖아요. 따라다니고 해놔 놓고 하루아침에 확 버려 버린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야 그래서 17 년인데 나는 아니야. 17 년이지만 나는 아깝지 않아 그랬거든요. 아깝지 않아 그랬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17 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지나가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공을 들여 놓고도 안 아까워. 그 어릴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얼마 전부터 선생님이 시크릿 해 주신다고 하면서부터 좀 '아닌데 그 다시 주워 올까?' 하다 다시 명단에다가 써 놓은 거예요 다시. 그 벽에다 붙여 놨어. 근데 제가 좋아지면 이게 다 에너지가 전환이 내가 바뀌면 다 되거든요. 내가 바뀌면 다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시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단도 다시 적어 놓고 요렇게 휘딱휘딱 디디고 완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우주에서 원하는 것은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 무제한에 다 쓸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성공한 사람만 그럴 것이야. 부자들만 그럴 것이야."라고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 나 저 말고 백성의 저도 지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 나라고. 써 보세요. "나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쓰시는 거예요. 써 보시는데 진짜 믿냐 이거죠.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몸의 건강까지도 내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 적어 보세요. 적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라는 걸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면 정말 무한대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이 에너지 장에서 정말 믿어지는 거. 저도 제가 계속 믿으면서 뭔가 모르게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무한대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냥 내가 나를 안 믿는데 저보다 더 믿어 주시는 게 있고 믿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따라는 막 가서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뻥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릴 때 사건 때문에 이게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나를 믿어지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믿어져서 '아'가 돼야 돼요. 머리로는 그럴 거야는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에너지장에서 그쵸. 감동은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감동은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느낌이 다 와요. 하면 다 끝나요. 그냥 단어가 필요 없어요. 아픈 줄 알고 착각할라 그쵸? 다 단어가 필요 없고요. 에너지 그 장에서 내가 정말 에너지에서 와 닿을 때는요. '아 그거였구나.'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맥락을 바꾼다고 하죠.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맥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이 꿈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야? 직원들한테 해빙의 정신을 전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아가 되는 거야. 하다 하는 거야. 더 깊은 그게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더더더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안 벌어지면은요, 직업을 바꾼다고요? 안 돼요. 직업을 바꿔야 되고요. 근데 이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내 생각에서 이 도구를 바꾼다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바꿨어요. 바꿔도 뭐예요? 같이 제대로 안내해 주는 분이 있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그 눈이 있다면 그 눈이 있다면 그냥 듣고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정말 행복한 부자가 무엇인지가 그냥 행복하고 자체가 기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자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 그냥 사랑으로 기쁨으로 진짜 기쁨에 차고 정말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읊으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게 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외우잖아요 우리가. '나는 사랑이구나. 기쁨이구나. 나는 행복이구나.' 일단은 머리로 그냥 넣긴 넣어야 돼. 넣다 보면 '내가 진짜 사랑인가? 내가 진짜 행복인가? 내가 진짜 기뻐서 다니는 건가? 행복인 척하는지 아는가? 감사인 척하는 거 아닌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구분할 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야. 척하고 많이 살잖아요. 많이 살았거든요 저도. 괜찮은 척. 좀 안 배워 놓고 배운 척. 말은 안 해요. 절대 나는 말을 안 했어 이러고 있잖아요. 힘들면서 안 힘든 척하고요. 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자. 내가 원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네. 112 페이지에 사례. 아버지가 남긴 유산 해빙.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침울한 표정으로 서윤을 찾아왔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커다란 시련을 만났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와 가족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학에 가서도 혼자 힘으로 학비를 조달해야 했고,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가거나 연애를 즐길 수도 없었다. 몇몇 친구들은 형편이 어려워진 그녀를 외면하기까지 했다.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그 여성이 마음에 새긴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교훈이었다. 늘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늘 뭐야? 늘 항상 매 순간 매 시간 감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쵸? 근데 마음이 부자라면 언제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요. 마음이 부자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묻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아버지 자신도 직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거든요.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세요. 그죠. 나눠주라는 거. 가진 것도. 가진 게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약간 그냥 제가 그냥 교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베푸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 바로 옆에 계신 어떤 분보다. 예? 그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 환경 때문에 자란 환경 때문에 저도 가난은 했지만 어릴 때 풍요로웠던 거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모들이 잘 살면서 제가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려고 하는 게 좀 있고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되게 태어나자마자 되게 굉장히 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 거보다는 좀 더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왜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요만하면 큰 거가 안 보여. 안 느껴져. 근데 제가 그릇이 좀 그래도 요 정도 큰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건 보이거든요, 느낌이. 그 그릇이라는 게 에너지의 한계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까지만 하네.'라는 그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에너지를 공부하니까 남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요것만 넓히면 참 좋을 텐데 능력은 저보다 뛰어난데.' 이 에너지를 한계를 짓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 쓰는 게. 근데 저희 아이들이 보면 뭔가 이렇게 그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뭔가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아빠 에너지랑 제 에너지랑 섞인 거예요. 아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잘 키우고 싶고 왜 잘 되게 했으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게 했으면 마음이 딴 거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확장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다 그거 주는 거. 그게 제일 크거든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딸한테 "그래." 하면서 있잖아. "마음으로 베푸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고 그냥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알아들었는지 저는 본인이 잘 되라고 그냥 뭐 물질적인 것도 있으면 뭐 나누지만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이 마음 쓰는 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많이 베풀고 자료가 있든지 누구를 잘 됐으면 우리 제일 마음이 안 베푸는 거 어때요? 어떤 거 있어요? 누가 잘 되면 축하해 줘요? 누가 잘 되잖아요. 진심으로 막 잘 됐다고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그 열등감, 형제 자매들한테 열등감 느꼈던 것 때문에 누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축하합니다는 해요. 말은 해요. 모션도 해요. 그쵸? 말과 모션은 해요. 말과 모션 축하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 이 무의식에서는 진심으로 축하가 안 되고 이게 솔직하잖아요. 그쵸? 이 시연님 어때요? 배 아파요, 배 아파. 막 시기도 하고 배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질투심 나고. 맞죠? 근데 온 세상이 나의 짜증까지는 안 돼요.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솔직하죠? 이야, 되게 솔직해요. 너무 좋아요. 내 거울인 거예요, 세상이. 저 사람들이 다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질투나는 거는 누가요? 내가 결핍이라서 나한테. 질투난다는 건 나는 안 돼, 못 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 내면에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 될 거를 알아.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올라갔어. 돈을 많이 벌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내 옆에 1,000,000원을 휙 벌었어. 그럼 나도 곧 1,000,000원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야 좋겠다. 좋지? 야 나도 좋아. 너도 좋겠다." 그 느낌이 나한테 와요. 그쵸. 그 느낌이 나한테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쵸. 기쁘죠.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짜증이 누구 거야?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한테 짜증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짜증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 될 때 진짜 내가 될 거라는 걸 알면 질투를 안 내고 열등감을 작용이 안 돼. 그냥 진짜 좋아하게 돼요. 축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유를 왜 내가 좋아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왜 그렇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거는 또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현재를 살아야 하지만 지금 현재가 기쁘지 않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은 현재의 기쁜 걸 살아야 하고요.
그 차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아마 오빠는 여동생한테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나눠주지 못할 것이고, 그쵸? 동생은 오빠나 남동생한테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주기 싫을 것이고, 오빠한테 느꼈던 감정을 사람들한테 느낄 것이고, 그쵸? 남동생한테 느꼈던 거를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 그게 다 똑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거기서 다 찾아서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낀다면, 에너지가 바뀐다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뭐예요? 풍요로워야 된다. 내가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것을 안다면, 알면 질투도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걸리는 거, 뭔가 불편한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7467 322 하나로 톡을 주시든지 연락 주시라고 하면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좋아졌습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바꿔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늘 뭐냐면 가진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쵸? 가진 것을 나눴다는 거.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3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자라온 내가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는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음성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풍요로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제가 숙제를 드려요. 매일매일 어떻게, 나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 돈도 잘 벌어요. 나는 진짜 부자예요. 나는 행복해요. 그쵸? 그런데 진짠가 아닌가는 내 내면을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무한대의 능력이 진짜 있다고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적어보세요. 안 믿어지면 연락 주세요. 아셨죠? 믿어지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도 믿어지면서 믿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더 확장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